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전세 대출을 막는다. 네. 전세 대출 줄인다. 이거 한번 기사 보여주세요.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보면 누가 써? 이송열 기자님이 쓴 건데요. 줄 서서 전세 계약합니다. 대출 축소 예고에 난리난 부동산.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가을 이사철 앞두고 은행 대출 축소가 되고 있으니까 이거 빨리 문 닫기 전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게 이제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지나가고 나면 전세 대출 이렇게 막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시장 영향이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네. 전세 대출까지 막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문이 사실 솔직히 좀 들어요. 전세 대출을 막을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결국 지금 상승장의 어떤 레버리지 효과를 막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네. 한편으로는 지금 전세 대출을 받는 분들의 상황 자체가 이분들이 그걸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기보다는 네. 그래도 실수요로 지금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걸 어떻게든 좀 메꿔보려고 하는 어떤 형식의 대출인데 그죠. 그 중에 일부가 분명히 전세 대출을 또 활용해서 또 이제 또 다른 또 투자 방법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좀 네. 막겠다는 건데 네. 저는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실수요자들의 불만들이 상당히 좀 높아질 수가 있어서요. 이게 조금 양날의 검처럼 돼서 강하게 얘기는 하겠지만 네. 저는 이게 지금 하반기로 가면서 대출의 어떤 그 금액적인 부분 때문에 조금 더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데 네. 내년 톤에 조금 더 다시 늘려주고 다시 또 조금 줄이려면서 조금 뭐라 그럴까 사람들의 심리를 죽이는 용도로 좀 사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거 그냥 무조건 막으면 네. 좀 나쁜 표현으로 네. 뭐 밀란 난다고 그러죠. 막 그 정도로 사람들이 불만이 터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전세 대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세 대출을 막으면 결국에는 이게 월세화 되는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요? 전세.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대출이 안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늘고 이렇게 막는다라고 한다면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월세로 가는 부분이 발생을 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이분들이 전세를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게 거의 대부분 아파트 쪽이잖아요. 네. 근데 아파트 쪽에서 받을 수 없다면 아파트보다 대체재 상품이면서 전세 가격이 낮은 대로 또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지금 빌라도 전세가율 엄청 올라와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네. 결국에는 지금 빌라가 전세가율이 올라 있고 매매가도 올라와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아파트보다는 상당히 낮은 편이잖아요. 네. 절대 가격이. 예, 절대 가격이 낮다 보니까 원래는 아직까지도 나는 아파트가 마지노선이야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넘어오면 또다시 올라가면서 하방이 올라가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전반적인 상향 이동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하방 구간이. 그럼 이렇게는 생각해 볼 수 없을까요? 예를 들면은 갭이 커지니까 네. 투자하기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에요? 투자하기가 안 좋아지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갭 투자하기에는 네네. 전세 대출이 나와서 갭을 계속 작게 해주니까 지금 이거를 이렇게 대출을 줄인다는 이유도 네. 이 밑에 아파트 가격의 밑에를 전세가 받쳐주니까 이 갭이 작아지니까 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래 이거를 좀 벌려보자. 네. 전세 시장도 안정화시키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저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목적이 명확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 목적이 그건데 그 목적대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여쭤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네. 말씀하신 것들도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전세를 끼고 뭐 하려는 사람들이 부담스럽겠죠. 네. 그래서 분명히 아파트에 갭이 벌어지든지 또는 어떤 좀 좋은 지역에 있는 빌라의 갭이 벌어지면서 그 대상물이 투자 대상에서는 매력이 떨어지겠죠. 네. 떨어지는 건 분명히 맞는데 네. 그 부분을 가지고 그 투자 수요가 사라졌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우리들은 이미 지난 몇 년간 너무 많은 경험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결국 그렇다면 그 현재 매력이 떨어진 대상을 벗어나 또 다른 대상이 무엇일까로 갈 가능성이 또 나타날 거라는 거죠. 이 아파트 예를 들어 아파트 관련된 대출이 막혀서 네. 사람들이 전세 실수요. 네. 전세 실수요도 그렇죠.
그게 전세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되게 그런데 내가 터전을 옮겨야 되는 상황, 네. 대출이 안 돼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 뭐 급지를 본다면 A급지에서 B급지로 이사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전세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네. 그쪽에 오히려 더 과열이 올 수도 있다. 네. 급지로도 그렇고 뭐 오피스텔이나 상품 같은 경우도 올 상품도 그렇고 또는 평형도 있을 수 있고 평형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결국 네. 목적한 거는 달성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특정 분야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우리 그 몇 년간의 상황을 보게 되면 서울을 사야 된다라고 얘기했다가 지금은 수도권이 불붙었고 수도권마저도 많이 오르니까 지방에 그 부분이 네네. 불붙었고 또 그 부분이 또 시간 지나면서 공시지가 1억 미만의 또 아파트로 불붙었고 아파텔이라든지 빌라가 요즘에 또 다시 불붙고 있고 이런 현상들이 결국에는 풍선 효과로 나타났던 거잖아요. 네. 결국 그게 그 규제에 대한 부작용이었는데 이 전세 대출을 막는다는 것 자체는 목적은 선할지 모르나 역시 또 다른 부작용을 발생시키면서 누군가에게는 투자의 기회를 만들게 될 것이다. 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요. 네. 지금 이 고가 시장은 이게 아파트를 네. 끌고 가는 게 두 개예요. 네. 고가 시장은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네. 거기를 쿡쿡 쑤시면서 이게 고가 시장을 끌고 가고 네. 저가 시장은 이 고가 시장을 타겟으로 한 규제 때문에 네. 저가 시장이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둘 다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바로 네. 대표적인 그 규제의 부작용 현상이죠. 하방에 상방 이동을 만들어버리는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 위아래서 땡기니까 사실상 이거를 근데 이 구간은 사실상 누가 했더라도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앞에 공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재개발 재건축을 더 막다가는 그렇게 사실 그 공급이 더 묶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본질적인 공급이 증가가 확실히 돼야 돼요. 그거 없으면 지금 네. 백약이 무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결국 부작용이 점점 심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거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누가 됐더라도 네. 지금 상황에서 그 앞에 뭐 잘했니 못했니를 다 떠나서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저도 이 기사를 보고 생각을 한 게 이게 전세 대출이 안 되면 이제 임차인한테 전화가 와서 예를 들어서 만기되면은 보증금 묶어두고 월세를 좀 반전세라고 하죠. 반전세. 네. 반전세 얘기가 있을 것 같다. 내 입장에서도 반전세 괜찮아. 5% 증액 제한이라고 했을 때도 뭐 5% 정도만이라도 저걸로 붙여보지. 보유세도 그렇다는데 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실제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상상을 해보니까 네. 아니 전세는 그게 없잖아요. 주고받는 돈이 없기 때문에 네. 이 보증보험 그러니까 세입자가 나갈 때 은행에다가 보증금을 주잖아요. 네. 그럼 내가 예를 들어 세입자가 반전세로 바꿨는데 은행 보증금을 그 전세 보증을 물고 반전세로 했어요. 그럼 이거 보증금을 예를 들어서 월세를 안 냈어. 그럼 내가 보증금을 까고 줘야 되는데 이걸 내가 은행이랑 싸워야 되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아마 반전세가 쉽게 허락을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전세 보증보험을 물고 들어간다는데 네. 반전세 계약을 내가 오케이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그 뭐 전세 그 저야 뭐 유튜버니까 결국에는 임차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겠지만서도 뭐 저희 세입자분들도 다 알거든요. 제 네. 채널 보더라고요. 근데 거짓말을 못 하시네요. 근데 이제 그 예를 들면은 그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마 걱정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게 시장이 어떻게 튈지 정말 그러니까 네. 뭐든지 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많은 분들이 생각을 못 하셨고 저도 사실상 그렇게 크게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 것 같긴 한데 네네. 결국 이 부분이 나중에 뭔가 또다시 한번 돌출되면서 그것들이 또 사회 이슈화가 되고 또 그렇게 복잡해지는 상황이 한 번 더 나타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저도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세입자분들이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뭔가 그 마찰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고 이 반전세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임대차 보호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2개월 연속으로
그 월세 안 내면 네. 명도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반전세하고 명도 뭔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될라나. 전세는 사실 명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그 사실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마찰이 높아지는 게 전세보다 월세에서 이 마찰이 높아지거든요. 어디까지 전세 때는 임차인이 고쳐 살던 것도 이게 월세가 되면은 이런 부분은 집주인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로 약간 바뀌는 네.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런 미묘한 마찰들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뭐 그걸로 인한 여러 가지 영향들이 나오겠죠 앞으로. 지금 임대차 3법 때문에도 정말 좀 다양한 사례가 나오니까 네네네.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도 여겨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약서에 만약에 재계약을 하신다면 내가 집주인이든 임차인이든 특약을 아마 꼼꼼하게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좀 그리고 그렇죠. 그 전세 대출에 대한 거를 안고 간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특약에다가 좀 잘 따로 보증금을 뭐 3개월치라도 더 받아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네. 뭐 그런 부분에 이제 특약에 대한 것이 이제 단톡방에 좀 돌기 시작하겠죠. 또 투자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뭐 그러면서 오히려 전세 가격이 좀 더 오르지 않을까. 일단 전세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니까 그게 이제 반전세의 혼란과 월세화 되면서 네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지금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등장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맞습니다. 이렇게 사실 정책이 한 번 나올 때마다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상황이 계속 변할 때마다 100% 다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뭐 예상되는 지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진짜 슬픈 거는 뭐냐면 전세 내가 임차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사실상 이런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없어서 관심이 없고 이 투자하거나 아니면 내가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들은 관심도가 높다 보니까 출발 총을 쏘기 전에 누가 더 먼저 오래 준비를 하고 경우의 수를 대비하느냐에 대한 싸움이 되거든요. 결국 이렇게 그 뭐라 그래 대립하는 구도로 계약이 방향이 가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걱정되는 지점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거 뭐 전세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되게 애매한, 이 전세에 대한 거는 진짜 얘기하기 너무 조심스러워서 이거는 어떤 결론을 내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뭐 그런 상황들이 좀 그려지지 않나 싶은 정도로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룡님 의견을 듣고 싶어요. 부룡님은 이게 이제 전세 계약을 하면은 집값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세요? 전세는 기본적으로 전세 대출에 전세 대출 부분이 저는 축소를 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상 이 부분이 그 양날의 검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 무슨 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상처를 다 어느 쪽이든 상처를 받는다. 그래서 이 전세 대출을 축소한다라고 하는 형식으로 많은 좀 사람들한테 약간 심리적인 위축을 주려고 하겠지만 전세 대출 부분을 이렇게 쉽게 줄이지 못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쉽게 줄어들지 못할 것이고, 왜냐하면 결국에는 전세 대출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서민들이기 때문에 서민들의 주거 이동을 막는 것 자체는 오히려 그 정치권의 부담으로 나갈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약간 이 부분은 크게 그러니까 말로는 좀 세게 할지 몰라도 어떤 선을 넘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하고, 그 전세 대출을 줄어들게 됐을 때 발생되는 하방 구간에 상방 그 가격 이동이라고 하는 부분이란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시기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공급 확대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사람들한테 신호를 제시하는 게 맞다. 그 어줍지 않게 전세라든지 뭐 이런 거면서 서민들을 불안하게 만드시는 것보다는 공급 쪽에 대한 확실한 신호를 보여주는 게 맞는 거지. 이 부분은 자꾸 건들면은 양쪽에 다 서로 미움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뭐라 그러죠? 공급이라는 게 단기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단기간에 공급을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긴 한데 지금 현재 나오는 그 공급의 부분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무슨 보면은 얘기인가요? 지난번에 우리 얘기할 때도 뭐 네. 화성 진안의 공급 뭐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네네. 물론 그 지역은 호재가 됐지만 많은 분들이 원하는 거는 그 지역이라기보다는 서울이거나 서울 근교였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면은 그 신도시 개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척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뭔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자꾸 외곽 지역으로만 공급하겠어 얘기하고 거기서 발생되는 리스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 숨기고 있거나 아니면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뭐 유물이 나오든지 네. 또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 내용이 있던데 얼마 전에 보니까 태능이잖아요. 네. 태능이라고 하는 곳들에 뭐 집을 좀 빽빽하게 좀 많이 들어서겠다 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지금 진척도가 안 나가고 있고. 네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저 멀리 있는 아파트보다는 태능과 같은 서울 안에 있는 아파트 또는 재개발 재건축 이런 부분을 원하는 건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급을 늘리겠다는 신호 사실 원하는 건 그건데 그거에 대한 신호는 안 보여주고 자꾸 외곽 쪽에 보내주니 네. 사실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도 오르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 부분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 물론 이제 서울을 네.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 정부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해는 가는데 신호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공급이 늦게 되더라도. 그럼 어쨌거나 지금 얘기하신 바로는 예를 들어 내가 5억 전세 살고 있으면 대출이 안 나오니까 5억에 맞춰서 이동해야 되고 네. 그러면 그 아랫단에 있는 네. 풍선 효과가 계속 전세가 상승으로 인해서 갭이 붙고 그 말하시는 갭 벌리기 갭 네. 메우기 이거잖아요. 네. 그 아랫단에 있는 그 더 A급지에서 B급지로 이동하는 전세 수요 이동으로 인해서 이게 올라오게 되고 네. 그죠? 그렇죠. 이게 올라와서 갭 메우기가 되면 또 투기 수요가 붙어서 가격 올라가고 그 어떻게 보면 고가 시장보다 중저가 시장 네. 중저가 시장에 굉장한 그 압력을 줄 수 있다. 네. 전세 대출을 묶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에 나비 효과가 돼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네. 제대로 신호를 보내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꾸 구멍을 찾게 된다가 네. 원리인 네. 것 같고요. 지금 여기는 없었지만 내용에는 없지만 며칠 전에 어저께인가요? 네네. 분양가 상한제 현실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기사에서 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현실화 시킨다는 얘기는 그 주변 시세로 다시 분양가를 자꾸 낮게 하니까 지금 제대로 분양이 안 되고 자꾸 서로 싸움 나니까 네. 현실하겠다는 건데 그럼 공급이 늘리겠다는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네. 근데 그 말을 또 역으로 바꿔놓고 해석을 하게 되면은 주변 시세 인정하겠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도 이게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이 전세 이렇게 기사 한번 보여주시면 이 전세 전세 대출 축소가 나비 효과로 중저가 아파트 시장 상승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좀 그럴 것 같아요. 일단 심리가 너무 부룡님 강해요. 말씀대로 될 것 같아요. 심리가 네. 너무 강한 데다가 네. 지금 중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동안 관심이 없었는데 글로 네. 갈 수도 있는 거고 네. 빌라나 다른 시장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